안녕하십니까. 발기부전에 대한 수술적 치료, 그 중에서도 팽창 임플란트 진료를 주로 보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최근에 북미성악회 다녀왔던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번에 북미성악회는 저기 텍사스 그레이프바인이라는 데서 있었습니다. 그레이프바인은 달라스하고 포트워스라는 데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 공항 근처에다가 컨퍼런스하거나 이런 걸 목적으로 일부러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가서는 스케줄이 이제 되게 바빴어요. 제가 그래도 항상 하고 싶은 게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다른 병원 견학을 가는 걸 하자. 그게 제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뭔가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북미성악회 가기 전에 이번에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USF 남플로리다 대학의 닥터 캐리언의 프랙티스를 보고 왔었습니다. 이제 플로리다 가서 보고 닥터 윌슨 잠시 뵙고, 그 동네 근처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북미성악회 왔는데, 북미성악회는 제가 계속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팽창형 임플란트에 관련해서는 북미성악회가 제가 볼 땐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 학회들마다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비뇨기과도 내과적인 부분이 있고 외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내과적 치료를 하는 게 있고 외과적 치료하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뇨기과 의사들도 내과적인 비뇨기과 의사들이 있고 수술을 주로 하는 외과적인 비뇨기과가 있어요. 저는 외과적인 비뇨기과 의사죠. 수술을 주로 하니까. 그래서 특히 성악회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다루는 학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주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수술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뭔가 거기에 새로운 알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북미성악회가 그렇게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좀 분위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학회 스케줄을 짜는 사람이 바뀌거든요. 매년마다. 근데 그걸 담당하는 친구가 외과적인 성향이면은 외과 세션이 좀 많고, 외과적인 발표하는 세션이 많고, 내과적인 친구면은 내과적인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외과적인 얘기가 좀 많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가서 뭐 제 초록 하나 발표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점점 바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강의 하나 있었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카데바랩 참석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디너 컨퍼런스 가가지고 참석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더라고요. 북미성악회를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성악회가 이제 전 세계에서 사람이 온다는 것도 부럽지만, 실질적으로 젊은 다음 세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할 만한 그런 이벤트들을 계속 만들더라고요. 가령 영 클리니션 믹서라 그래서 젊은 의사들끼리 만나서 서로 신분을 쌓고 이야기하고 누가 누군지 알게 되고 연구하거나 이런 기회가 생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항상 펠로우와 레지던트들을 위해서 카데바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카데바를 해놓고 한 사람이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 스테이션마다 이제 그 수술 주로 하는 사람들, 팽창 임플란트 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인터스팀이라고 신경 조절하는 것도 있고, 인공요도 갈아끈도 있고, 그리고 팽창 임플란트도 저처럼 음경 접근법 주로 하는 사람 있고, 음낭 접근법 하는 사람 있고, 그리고 뭐 치골 접근법 하는 사람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다 달라요. 그러면은 트레이니들이 로테이션 하는 겁니다. 테이블을 계속 다양한 거를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술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사실 그 수술하는 방법을 레전트 선생님들이나 펠로우 선생님들은 자기 가르쳐주는 교수님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수술은 다양한 방식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주로 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 뭔가 다른 걸 하는 또 이유가 있고, 그런 레셔널레들을 배워가면서 수술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트레이닝 하다가 레전트 선생님들이나 펠로우 선생님들이 계속 로테이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잠시 테이블들이 비는 시간이 생겨요. 테이블이 비는 시간이 생겨가지고 딴 테이블에 가서 이제 그 인터스팀이라고 그 천수신경 자극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있거나 이럴 때, 과밀성 방광 있거나 이럴 때 치료하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왔다가 이제 지금은 사라졌나 뭐 그래요. 근데 다시 그걸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거 가서 보고 배우고 그러고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사실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섹슈얼 메디슨, 성의학이 젊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인구가 점점 줄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비뇨기과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비뇨기과
펠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좀 가지실 수 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되게 독특한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개인 병원, 저희 병원 안에서 수술실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소독도 다 하고, 뭐 진료도 하고, 회복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독특한 거거든요. 대부분들은 이제 서저리 센터, 수술하는 그런 전문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수술을 주로 하고 개인 의원에서는 외래 진료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고 저는 저희 병원 안에서 제가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팽창 임플란트가 생각해 보면은 뭐 엄청 무슨 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런 일이 사실은 한 번도 저는 못 겪었거든요. 14년, 15년 넘게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는 이게 요러요러해서 요러요러하다. 그러니까 위험하게 안 하면 돼요, 수술을. 그리고 이런 방식은 요렇게 했었고 그런 얘기들을 쭉 했던 거죠. 이 친구들은 이걸 국소 마취로 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자기네 병원에서 제가 다 관리하고 한다는 것도 놀라웠던 거예요. 듣던 분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게 마지막에 Q&A 이제 하니까 발표하고 나서 오늘 발표 자기는 되게 이제 고마웠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진료 보는 의사인 내가 느끼기에도 지금 미국의 의료비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큰 것 같다. 근데 지금 방식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의료 제도는 환자도 의사도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야기로는 보험회사만 돈을 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험회사만 이익이다. 환자도 손해보고 의사도 손해보는 구조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근데 이거를 좀 그렇게 서저리 센터나 이런 데 가지 않고 병원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그러니까 환자들에 대한 의료 접근성도 좋아지고 의사들도 서저리 센터라는 큰 비용이 드는 그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를 줘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의료 인문학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이종찬 교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동종 교배를 하면 안 된다. 이종 교배를 해야 된다. 특히 의학에서만큼은 이종 교배를 해서 다른 게 자꾸 들어와야 이게 더 결과물이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때는 학생 때는 그게 뭔 얘기인가 그랬어요. 근데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고 나니까 교수님 말씀이 맞았구나. 굉장히 강하게 느낍니다. 개인 병원에 있지만 제가 학술 활동을 계속하는 것처럼 논문도 쓰고 뭐 교과서에도 참여하고 학회 나가서 발표도 하고 그리고 다른 의사들 선생님들이 이제 좀 수술하시는 거 보여드리기도 하고 교육 활동을 하는 게 이종교배의 개념이구나. 결국 연구, 교육, 진료 세 개가 같이 가야 진료를 잘 볼 수 있고 그 진료를 잘 봐야 또 논문 잘 쓰고 또 교육 잘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서로 다른 환경의 진료를 보는 사람들끼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잘할 수 있겠구나 혹은 이런 과정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거구나. 수술하는 방식도 그렇지만 수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모로 굉장히 뿌듯한 경험이었어요, 이번에. 예전에 제가 그런 해외학회 갈 때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한국에서 발표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한국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다. 너희만 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었는데 요즘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있다는 건 알아요. 제가 나가서 워낙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고 이제쯤에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더 좀 이야기를 해볼 것인가 그걸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지금 제가 이제 기획하고 있는 논문이 저희가 감염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게 나옵니다. 현재. 근데 저희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이거나 뭐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소위 말하는 초거대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뭐 유수의 대학병원들보다 저희가 감염률이 더 낮아요. 그거는 왜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하는 게 좋은가, 전문화하는 게 좋은가, 그런 얘기들을 좀 해서, 좀 이것도 저도 비판도 받아야 될 거고 좀 검증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걸 얘기해서 이 수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걸 좀 계획해보고 있습니다. 여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학회 활동을 해서 좀 더 진료를 잘 볼 수 있는 세운비용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